제가 프로게이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는 항상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었고,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개인적인 커리어들을 스스로 쌓아가야 된다고 느꼈어가지고,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매년마다 증명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 증명이라는 말을 썼던 거는 저 자신에게 하는 증명이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저희는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생명 e스포츠의 구마요시 선수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서는 구마요시 선수의 일상과 명장면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생명 e스포츠로의 이적 후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1부에서는 좀 명장면 비하인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들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의 구마요시에 좀 집중해볼까 해요. 지금 최근 몇 년간 구마요시 선수님이 보여주신 기록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월드 챔피언십 3연패를 달성하면서 3핏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셨는데, 이게 e스포츠 역사에서도 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난 3년을 통과해 오면서 민영님은 과거를 어떻게 소회하시겠는지, 그 정점에 올라선 순간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22년도가 이제 거의 첫 주전을 시작한 해였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저희 팀이 전승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된다, 앞으로는 되게 많은 우승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계속 준우승만 했었단 말이에요. 네. 준우승을 7번 했었나? 그러고 처음 우승을 한 게 23년도 월즈 우승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뭔가 돌려받는 느낌이 들었었고, 또 다시 앞으로 우승을 많이 해보자 했었는데, 또 계속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만 하다가 또 월즈 우승을 하고, 다시 우승을 많이 해보자 했다가 또 못하고 월즈 우승만 하게 됐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월즈 우승만 좀 하게 된 그런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하고, 또 3핏이라는 진짜 이례적인 기록을 세워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씩 아쉬운,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그 실력이면 다른 우승도 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기록이고 진짜 그냥 영광만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떤 아쉬움도 있으셨나 보네요. 그쵸. 항상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도 많은 우승을 해보자. 똑같이 시작을 하게 매년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는. 민영님께서 이제 3연속 월즈 우승을 이끌고 또 2025년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시면서 커리어의 레전드를 경신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그렇게 정말 영광의 순간에 T1에서 하나생명으로 이적하는 선택을 하셨잖아요. 사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팀에서 도전하는 각오 또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프로게이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는 항상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었고, 또 T1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이유는 T1에서 꼭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일단 3핏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움으로써 두 번째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느꼈었고,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개인적인 커리어들을 스스로 쌓아가야 된다고 느꼈어가지고 이렇게 팀을 좀 나오게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5년 LCK 어워즈에서 올해의 바텀라이너상을 수상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T1 멤버였던 페이커, 오너, 그리고 캐리아 선수가 꽃다발을 들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이 되게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준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심정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때가 2025 어워즈였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팀에서 저 혼자만 가게 돼가지고 저에게 이제 꽃다발을 전달해줄 팀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님이 나중에 갖다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라도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T1 쪽에서는 아까 말했던 3명의 멤버들이 왔었어가지고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 아예 몰랐었는데, 제가 올라가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감성적이거든요. 감성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꽤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보는 사람들한테도 참 감동으로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일부러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그거는 모르겠는데 뭔가 즉흥적으로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비하인드까지는 못 들으셨나 봐요. 네, 이후에. 저는 네. 정말 몰랐다 정도. 아 진짜요? 네. 그럼 앞으로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프로게이머의 목표는 항상 똑같거든요. 네. 우승, 음, 우승을 하는 게 당연히 하나생명에서의 새로운 목표인 것 같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새로운 팀원들 또 새로운 팀에서 하는 저의 좀 새로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에는 어땠다면 지금은 이런 점을 보완해서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고 그려놓은 모습도 있을까요? 일단은 전 팀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멤버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인게임에서도 또 인게임 외적으로도 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내 포지션에서 내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새로운 팀으로 옮기게 되면서 여기서는 또 저의 새로운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고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잘 적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민영님의 목표는 언제나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최고라는 말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민영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라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커리어적으로 높은 커리어를 달성을 하고 싶고, 또 퍼포먼스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미지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저 스스로는 항상 제가 최고라고 살아가지만은 네. 세상의 인정을 그래도 받아야, 모두가 좀 인정을 해주는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돼야 최고의 프로게이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계 최고 프로게이머라는 타이틀이 민영님께서 그리고 있는 어떤 커리어의 전체 여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점일지가 궁금하거든요. 롤 프로게이머에서는 지금 상혁이 형이 너무나 어나더 레벨로 최고의 프로게이머로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혁이 형을 뛰어넘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되는 그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달성하는 기준은 사실 정해져 있진 않죠. 잘하면 좀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못하면 뭐 은퇴할 때까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제가 은퇴할 시기에는 좀 이뤄내겠다, 또는 뭐 이루기 전까지는 은퇴를 좀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 목표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도 좀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꾸준하다, 그리고 프로페셔널하다, 이 두 가지를 되게 리스펙하게 됐던 것 같고, 네네. 일단 상영이 지금 T1에 2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네.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되게 오래 하는 기록이라 생각을 하고, 또 건강을 잘 챙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배우고 저한테도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영님께서 하시는 거나 아니면 상영님 이야기를 하신 거나 들어보면은 되게 건강도 중요하게 챙기고 진짜 모든 게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는 느낌인데, 이게 약간 추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두 분께서 유난히 건강을 잘 챙기시는 편인 건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 직업이라서,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딘가 분명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좀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상혁이 형이 대표 이미지로서 그런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게이머의 인식도 팀에서 이제 트레이너 쌤을 붙여준다든지 물리치료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들 신경 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에 계셨던 T1이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T1이랑 한화생명은 팀 분위기나 경기 스타일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다를 것 같은데요. 민영님도 이제 팀에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합을 맞춰보고 계실 텐데, 직접 경기를 하시면서 플레이 방식이나 팀이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선수들의 스타일이나 잘 다루는 챔피언이나 팀 분위기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고요. 그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카나비라는 공격적인 선수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제우스 선수는 제가 예전에 오래 합을 맞췄던 선수여가지고 되게 익숙한 느낌? 180도 막 다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생명 e스포츠 팀에 있는 다른 선수들과의 케미가 이미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제우스 선수와는 사실 T1 시절부터 수많은 우승컵을 함께 들어 올리셨잖아요.
없잖아요. 새로 적응해야 되는 새로운 환경에 내가 익숙한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큰 위안이 될 것 같은데 다시 만나게 된 소감도 궁금하고 이전에 T1에서 호흡을 맞춰봤던 제우스와 구마유시의 호흡 그리고 이제 한화생명에서 맞추는 제우스와 구마유시의 호흡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새로운 팀에 좀 친하게 지낸 선수가 있다는 게 팀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고 또 위안을 많이 줬던 것 네네. 같고 제우스 선수는 워낙 잘하는 선수여가지고 호흡을 맞추지 않아도 선수 자체로도 너무 특별한 선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믿음이 있고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할 거를 좀 잘하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편하시겠어요. 네, 그 팀워크적인 면에서는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또는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제우스 선수랑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우스 선수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생명 e스포츠에서 합을 맞추게 된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동료분들과의 케미도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독보적인 피지컬을 가진 제카 선수나 카나비 선수, 딜라이트 선수 등 연습 과정에서 겪어본 각 분들의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경기 안에서 느껴지는 좀 특별한 시너지나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모든 5명의 선수들을 포함해가지고 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기들, 화끈한 경기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 외적으로도 다들 착하고 좀 귀엽고 그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런 면에서 나오는 팀워크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시는 게 맞나요? 그쵸. 모든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각자 방에서 쉬는 시간 빼고는 모든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네, 와.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식사도 맞습니다. 같이 하시고 네.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붙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족들이랑도 같이 붙어 있으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좀 불편하기 마련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합숙 생활을 하시면서 선수들하고 같이 지내야 하는데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실지 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도 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끔 봐야 좋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는 공감은 하는데 일이기 때문에 정말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보면은 불편하다고 좀 호소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같이 지내면서 또 어느 정도 뭐 생활면으로 불편한 부분은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보완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너무 좋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의 뭐 민영님의 캐릭터나 다른 분들의 캐릭터랑 별개로 실제로 생활을 할 때 민영님은 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선수분들은 뭐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잔잔한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조용한 걸 좋아하고 철학책 읽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돈된 그리고 냄새에 좀 민감하고요. 남에게 좀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느낌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는 제카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카 선수님하고 두 분께서 좀 약간 정리정돈에 좀 철저하신 분들이겠네요. 정리정돈의 기준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서 저는 좀 어지러움 속에 나의 그 패턴이 있다 주의라서 그리고 이제 또 집을 3명이서 같이 쓰는데 제카 선수랑 같이 쓰게 되어가지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져가지고 좀 좋은 룸메이트를 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출근, 같이 퇴근하시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은 선수 개인의 그런 컨디셔닝과도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네네. 시간 맞으면 같이 하는데 제가 조금 일반적인 프로게이머들보다는 일찍 출근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쯤 출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원래 12시에는 좀 기상을 했고 지금은 이제 11시 반, 11시 20분 그때쯤엔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드는 시간이 되게 늦지 않으세요? 잠드는 시간은 제가 이제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된다는 주의여가지고 한 3시 반, 3시 20분 그쯤에 잠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게임 연습을 하다 주무시는 거죠? 그쵸, 한 3시까지 3시까지. 연습하다가 보통 그러면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가장 활발하게 연습하는 시간대가 그 새벽 시간인가요? 보통 1시랑 4시 또 7시, 10시에는 팀 연습이 잡혀있고 두 타임을 이제 3번씩 해가지고 이후에는 개인 연습이라서 개인 연습은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밤 10시에 팀 팀 연습이 연습이 끝나고 끝나고 이제 개인 연습을 그 이후야. 그러면 새벽에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렇게 선수들이랑 같이 합숙 생활 하다 보면은 게임 외적으로도 케미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이런 케미를 실제 경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좀 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아. 또는 뭐 플레이가 편하게 나온다. 좀 더 친해지니까. 게임이라는 게 어쨌든 간 프로지만 즐기면서 해야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즐기면서 할 때 좀 더 내 플레이가 자신감 있게 나오는 점, 그런 부분이 외적인 케미가 인게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적을 하신 뒤로 HLE에서 플레이를 하시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성향, 과거와는 다른 플레이를 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나한테 좀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된 지점도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아직 하나생명에서 플레이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고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내다 보면서 그런 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현된다면은 사실 예전에 제가 좀 날카로운 본능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다시 일깨워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능에 기대는 플레이라고 하실 때 정확히 어떤 플레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좀 지향하는 스타일은 어느 정도 계산이 들어간 플레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하겠지. 그럼 뭐 난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를 지향하고 있는데 본능적인 플레이는 일단 들어가서 피한다. 아, 어떻게 보면 좀 인파이트, 아웃파이트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를 다시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팀 성향이 바뀌면서 아. 저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다시 계산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본능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어느 쪽이든 그냥 제 역할을 잘 찾아서 잘 소화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런 전략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나 다른 선수들하고 다 같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각자가 좀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각자 정립하는 거에 가까운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선수들이 경력이 오래되었고 또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감독님께서 지시해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합쳐서 잘 조율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민영님께서는 예전부터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옴무의 윤석영 감독님을 뽑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겪어보게 되셨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감독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팀의 색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감독님께서 되게 추구하시는 팀의 그런 방향성은 공평 그리고 또 팀워크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인게임 외적으로는 공평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고 모든 선수들이 좀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다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선수들의 다 같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고 팀워크적으로는 너무나 좀 당연한 말이지만 5명 다 합이 잘 맞는 그런 걸 좀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평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선수가 도드라지거나 아니면 소외되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같이 의견을 내고 갈 수 있게끔 비중을 조절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공평에 들어가는 말인 것 같고 또 연습 면에서도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수들 5명의 컨디션 관리나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쵸. 이제 개개인 선수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픈데 열심히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존경하던 감독님하고 직접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되셨는데 평소에 존경하던 분과 함께 하게 된 만큼 민영님 개인의 커리어나 플레이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좀 팀을 어떻게 지휘하실지도 궁금한 것 같고 추구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팀이 변화될지도 궁금한 것 같고 저에 관해서는 또 저의 어느 정도의 강점을 아시고 그런 부분을 살려주시려고 해가지고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이적하신 이후로 감독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감독님하고 나누신 이야기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게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전략 유출일 수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네네. 어렵고 그냥 게임 외적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는 롤드컵에서 저한테 많이 떨어지신 경험이 있어가지고 감독님께서 제가 롤드컵에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네네. 기대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롤 대회가 진행되는 방식이나 종류에 있어서 좀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부분들이 바뀔 것 같은데 민영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회들도 되게 많아지고 팬분들 입장에서 볼거리가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란 게임이 계속 똑같은 방향성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26년의 리그 오브 레전드는 좀 더 빠르고 많이 싸우고 선수 개개인의 피지컬이 중요해지는 그런 메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LE 팬분들께서 이제 올해 경기를 보면서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개개인의 좀 피지컬이 중요해지는 메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선수들이 워낙에 다 개개인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화끈함, 화려함 그런 것들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력한 도파민. 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번 월드 시즌을 앞두고 마지막 증명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그때 그런 단어를 쓰신 이후로 월드 3픽 그리고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면서 정말 말 그대로 증명을 해내신 상황이 됐는데요. 정점에 섰다고 보이는 이 시점에서 내가 여전히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남아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증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프로게이머란 직업 자체가 올해 제가 엄청 좋은 성적을 거뒀어도 내년에 못하게 되면은 또 못하는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매년마다 증명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 증명이라는 말을 썼던 거는 저 자신에게 하는 증명이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라는 느낌이었어서 사실 프로게이머로서의 증명은 계속 될 거고 하지만 저 스스로는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로 나 스스로에 대한 증명은 끝났다.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는 동시에 계속해서 뭔가 조금의 어떤 불신이랄까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 그래도 흔들리는 마음 같은 게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좀 느껴져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신기하게도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시기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연습생 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기준 또는 뭐 작년 기준에는 사실 뭐 이룬 게 있음에도 항상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드는 의심이 25년도가 가장 컸던 것 같아서 그때 우승하고 좀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순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회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체 출전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저의 문제점을 제 스스로 확인하고 바라봤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문제가 많은 선수인가? 라는 의심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그렇게 되면서 계속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 커졌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우승을 해냄으로써 좀 떨쳐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겪어온 민영님의 커리어를 보면은 T1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해서 테디 선수와의 경쟁, 그리고 월즈 우승과 리핏, 또 스매시 선수와의 주전 경쟁, 이걸 넘어서 3핏이란 정점에 서기까지 약간 돌이켜보면은 쉽지 않은 증명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미래를 전혀 모르고 정말 연습실에서 마우스만 붙들고 있던 어린 시절의 구마요시를 떠올린다면 돌아가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다. 어느 정도 좀 걱정 어린 말들을 해주고 싶네요. 걱정 어린 말들과 위로, 격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시절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래에도 또 쉽지 않은 여정을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와 지금의 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위치는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그 시절에 저도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고 지금의 저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구마요시 선수와 함께한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화생명 e스포츠를 선택하게 된 계기, 그리고 새로운 팀원들과의 호흡까지 좀 솔직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2026 시즌을 앞두고 올해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게임 외적으로는 새로운 팀에 왔으니까 새로운 팀원들과 얼마나 화합을 잘 이루고 팀워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저에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행복하게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인게임적으로는 대전에서 MSI가 열리기 때문에 MSI 진출을 반드시 해내고 싶고, 또 아시안 게임이 26년도에 열리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 꼭 선발이 되고 싶고, 그리고 하나생명이 롤드컵에서 4강 이상을 간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승까지는 그래도 진출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민영님 같은 경우는 워낙 팬분들이 많으시고 일단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팬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뻔한 말들이지만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생명에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또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마유시 선수와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자신의 실력을 결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구마유시 선수의 진솔한 면모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민영님은 그동안 대화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라이프 플러스 피플에 나오게 돼서 신화님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좋았던 것 같고요. 많은 사랑해주시고 많은 시청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하나생명 구마유시에게도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 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